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커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림으로써 그러한 수준의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고, 또 그러한 수준이 아닌 지도자들은 노력을 해야 되는, 또 노력을 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지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야, 올바른 어떤 운동 분야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JM 워크아웃, 자, Back to the 2016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지금 영상이 새롭게 이제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을 위한 지식 업그레이드 카테고리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근육 성장 원리란 무엇인가? 자, 근육 성장 원리. 자, 이미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벌써 수년 동안 웨이트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이라면 근육 성장 원리에 대해서 부분 조각조각 어디서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들었는데 실제로 해보다 보니 뭐가 안 되니까 잊혀지기도 하고, 또 누가 알려주는 거 그냥 막 하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이게 참된 지식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막 하게 되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좀 제대로 알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그냥 막 하고 있게 되더라.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방향성과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JM 워커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요, 비슷하게 이제 해당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Back to the 2016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적인 운동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제 시간을 소요시키는, 시간을 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회에 50만 원 이렇게 지불을 하고 PT를 받았는데 정작 나를 가르친 선생님은 내 근육을 컨트롤하게 만들어 줄 줄도 모르는 선생이고, 그냥 모양만 계속 따라하다가 시간하고 돈만 낭비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5년에서 10년이 지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이를 먹었어. 젊은 시절 다 갔어. 젊었을 때 효과를 보고 해야지 운동도 할 줄 알게 돼야 되는데, 시간이 5년, 10년 지나니까 에라이 나 이제 운동 안 해 하고 웨이트를 놓더라. 아직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시지 않았겠죠. 자, 아마 그렇기 때문에 JM 워커 유튜브 영상을 경청해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근육 성장 원리. 자, 근육 성장 원리. 일단 주제를 좀 적어 놓겠습니다. 근육 성장 원리. 자,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는 뭘까요? 자,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 근육을 우리가 성장시키려고 그래요. 근육을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근육을 성장시키는 원리는 무엇이 있다. 그 무엇이 일정하게 함께 이루어져야지 근육이 성장하더라. 이런 공식이 있죠. 자, 생리학적, 그리고 이제 영양학적인 부분, 그리고 해부학과 근육의 기능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나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영양학적인, 생리학적인. 자, 생리학적인, 영양학적인, 해부학적인, 근육 기능학,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집니다. 또 반대로 또 다른 걸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공식을 하나라도 모른다든지 이해를 못하고 있던지, 이 모든 게 하나로 적용이 딱 되지 않으면 근육 성장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다이어트도 어떤 공식들이 적용이 다 돼야 되는데 그 중에 뭐가 하나 어긋나도 다이어트가 진행이 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근육 성장 원리이기 때문에 근육 성장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해 드릴 게 많아서 말을 막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혀가 좀 꼬이고 그럽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근육 성장 원리.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듣게 되시면, 맞아. 그렇지.
그랬어. 그런데 나는 왜 길게 어딘가를 헤매고 지금 어디를 딴 데로 와서 뭔가 시간을 아깝게 버리면서 돈도 버리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맞아, 그거였는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슴 근육을 키우고 싶어요. 가슴 근육을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목표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가슴 근육을 성장시키는 거다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슴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운동을 하죠. 무슨 운동을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은 무슨 운동이에요? 부위별 운동. 자, 가슴 운동? 가슴 근육을 성장시키고 싶은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가슴 운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적겠습니다. 자, 가슴 근육을 키우고 싶어. 그러면 가슴 운동을 해야 되겠죠? 가슴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당연히 가슴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쵸?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슴 운동을 어디로 해야 돼요? 가슴 운동이니까 어느 근육으로 해야 됩니까? 역시, 여러분 똑똑합니다, 역시. 자, 가슴 근육으로 해야 되겠죠. 가슴 근육으로, 가슴 운동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가슴 운동은 가슴 근육으로 실시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육 성장 원리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가슴 근육을 성장시키고 싶다. 그러면 가슴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슴 운동은 어디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가슴 운동이니까 가슴을 하고 있어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근육 성장 원리 중에 하나는 했습니다, 벌써. 뭐예요? 가슴 근육을 키우고 싶다라는 목표에 대해서 가슴 운동을 실시했어요. 그러면 벌써 우리는 첫 번째 실행을 한 거예요. 가슴 근육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근육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를 한 겁니다. 뭐예요? 가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가슴 근육이 혼자서 그냥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 근육, 즉 근육 세포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마찬가지지만 당이라는 게 필요해요. 당. 탄수화물이죠. 우리 몸의 주 에너지는 당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에 우리가 가슴 운동을 가슴 근육으로 해서 실시를 하되 이제 이후에 또 내용이 나오지만 중량 부하의 원칙에 의해서 반복에 의해서 세트에 의해서 근상처가 발생돼서 상처가 단백질 이제 합성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커질 때, 매스가 커질 때 그걸 우리 생리학적 인체 기능이에요. 기능. 근데 이 인체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나 세포,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당입니다. 근상처가 났어요. 회복하고 성장을 한다. 이런 기능적인 거. 근육 세포가 일을 하는 거. 우리 뇌가 신경을 통해서 근육을 컨트롤하는 이 모든 기능들 역시 우리 몸의 기능이에요. 몸의 기능. 이 몸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선 얘네들 세포들이 다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게 뭐냐? 당. 그러면 하루에서 3번에서 4번 기초대사량과 활동량, 나의 운동량을 합한 칼로리가 계산이 됩니다. 그런 칼로리에 의해서 3대 영양소를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당, 그리고 단백질. 단백질 같은 경우 우리 성인 권장량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성인 권장량이요. 대한민국 성인, 남성, 여성 약간 다릅니다. 섭취량이, 권장량이. 자, 20대에서 30대, 뭐 30대에서 40대, 40대에서 50대 이렇게 연령별로 단백질 권장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높게 봤을 때도 60에서 70g 정도입니다. 자, 운동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근육량이 약간 표준치야. 표준치에서 약간 표준 이상까지 근육량이 증가가 돼 있어. 그러면은 한 100g 정도까지. 그러면 120, 뭐 150g. 여기는 자신의 신장 기능과 간의 기능을 수시로 살피면서 섭취량이 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건강에 주의하면서 섭취량을 올려야 되는 시기고,
대부분 표준 또는 표준 이상의 근육량만 갖고 있어요. 막 프로 바디빌더처럼 근육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60에서 70, 많게는 100g 정도의 단백질이 하루에 나누어져서 섭취가 되던지 한 번 정도, 하루에 뭐 2번 섭취를 하던 것이 한 번 잠깐 빠졌을 때, 그런 거는 큰 영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단백질이 들어와서 아미노화 되어 있고 그 녀석들이 우리가 근상처가 발생됐을 때 또는 회복이 필요할 때 바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빼먹는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먹을 필요는 없고, 자, 중요한 이야기는 단백질 섭취를 우리가 60에서 70, 많게는 100g 정도만 잡았을 때도 근육량을 인바디 측정했을 때 표준 이상까지 끌어올리는데 충분한 단백질이다. 근데 이거보다 단백질을 더 먹게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몸에서 수용을 하지를 못해요. 사용도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이제 그 단백질에 들어있는 퓨린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어떤 성분들에 의해서 뭐 요산 수치라든지, 요산 수치가 높으면 뭐예요? 통풍이 오죠? 알 수 없는 통풍. 갑자기 엄지발가락 같은 데가 막 아프고 관절이 막 아프기도 하고 협착이 돼서, 자, 통풍 오고 간 기능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가면 이제 육류 섭취 줄이십시오 하면 또 단백질 또 아예 안 먹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이라는데 아예 안 먹어 또 겁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은 아마 제2의 워커 이제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올게요. 자, 근육 성장 원리.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결국은 생리학적인, 영양학적인 공통적인 목표, 공통적인 목표라기보다는 공통적인 이유. 2번은 생리학적, 영양학적인 이유, 목표 뭡니까? 당과 단백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 등등. 비타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몸에서 필요한, 우리 몸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양한 영양소들, 영양소들. 그러니까 우리 뭐 멀티비타민, 뭐 미네랄,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섭취할 수가 있죠. 자, 어렵지 않아요. 기초대사량과 활동량, 우리가 인바디 측정이나 계산을 해서 당 이제 3대 영양소 기준으로 당과 탄수화물, 그리고 이제 비타민, 이제 미네랄, 뭐 이런 이제 영양소들을 섭취해주는 요거. 특히 이제 단백질 60에서 70, 많게는 100에서 컷을 한다. 충분히 커집니다, 계속.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왔을 때부터 1차 성장, 2차 성장을 거쳐서 몸이 커지면서 근육량이 늘었잖아요. 어른이 됐잖아요. 성인이 됐잖아요. 그동안 단백질 꼬박꼬박 안 챙겨 먹었어도 근육이 다 커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백질 너무 많이 안 먹어도 근육은 커질 수가 있어요. 아예 단백질을 안 먹으면 문제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벌써 근육 성장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벌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가슴 근육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가슴 운동해야 되죠? 어디로 해야 돼요? 가슴 근육을 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자, 단백질도 60에서 뭐 많게는 100이라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성인 권장량은 60에서 70, 요 정도만 섭취를 해도 근육량이 늘더라. 그러면 닭가슴살 100g짜리에 단백질이 얼마가 들어있냐? 뭐 평균적으로 한 30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 그럼 내가 60에서 70 정도의 단백질을 먹으려면 닭가슴살로만 단백질을 섭취한다. 그러면 하루에 2조각이에요. 하루 2조각. 근데 우리가 닭가슴살만 먹고 삽니까? 무슨 고문당하는 거예요? 아니죠. 육류 뭐 돼지고기도 있을 거고, 소고기도 있을 거고, 회 종류도 있을 거고, 생선도 있을 거고, 어류도 있고, 다양하게,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다 많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먹어서, 내가 60에서 70선을 먹고 있으면 되겠구나. 그걸 꼭 맞춰서 몇 그램 먹으려고 하고 이런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은 오히려 이상한 종교를 얘기하면 사이비 같은 데 빠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근육 성장 원리 첫 번째 가슴 운동. 가슴으로 해야죠. 자, 그러면 근성장을 일으킬 만한 우리가 어떤 과정 중에 제일 또 하나 가슴 운동을 가슴 근육으로 실시해야 된다. 가슴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에너지와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시키고 실제 근육이 또 일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이면서 당, 그리고 단백질, 비타민, 영양소 섭취. 이게 두 번째.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해주면은 근육이 성장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알죠? 자,
3대 영양소에 맞춰서 기타 영양소와 비타민 종류들을 챙겨서 우리 몸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를 시키고 있어요. 근상처가 나면 바로 회복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이 기본이 되어 있어. 나무를 심으면 바로 씨앗에서 새싹이 돋아나서 나무가 열릴 수 있는 토양, 기름지고 이제 그런 토양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몸의 기능이 원활히 유지가 되고 있어. 건강해. 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바로 변화가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변화를 위해서 실제 가슴 근육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슴 근육을 키우고 싶어서 그냥 가슴 운동 그냥 막 하면 근육이 커지느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뒤에 또 이제 제가 여기 잠깐 지우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얘기하면서 약간 말을 더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낮 시간에 좀 와이프랑 어디를 좀 다녀오느라고 운전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 머리에 필요한 당이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대뇌가 잘 돌아가지 않는 약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뭐 우리 3번의 식사를 하죠, 그렇죠? 3번의 식사 또는 4번의 식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학업을 하시는 분들 다 식사 시간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꼭 1시에 먹어야 된다. 꼭 아침에 먹는 것이 아침 식사냐? 그건 또 아니에요. 새벽 일 하시거나 또 저녁에 일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식사가 시간대가 다르죠. 그렇죠? 어떤 분은 아침 7시가 첫 번째 식사라고 해서 아침 식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냥 1번 첫 번째 식사. 그러면 뭐 이제 저녁에 일하시는 분은 뭐 4시에 일어나서 오후 4시에 첫 번째 식사를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식사죠. 첫 번째. 근데 3번, 4번 나눠서 내가 필요한 양을 공급해 주느냐, 그게 중요하지. 언제 먹느냐는 개인의 어떤 스케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근육 성장 원리. 자, 요거 뭐 챙겨 먹는 거는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을 필요 없고, 뭐 닭가슴살 하루에 2조각이니까 뭐 여러분들 프로틴 요즘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죠. 식약청에서 인증한 위생적인 곳에서 생산된 단백질 같은 거 너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 먹으면 하루에 한 스푼, 뭐 오전에 이렇게 타서 한 단백질 20 몇 그램 공급해 주고, 저녁 때쯤에 이제 가족하고 뭐 먹을 때 닭가슴살 샐러드 아니면 오늘 돼지고기 약간 삼겹살 먹던지 소고기 먹던지, 지방질, 우리 고기에 육류에 붙어 있는 지방 섭취는 줄여야 되죠. 그런 것만 고려해서 단백질을 자유롭게 너무 극단적으로 먹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자, 이거는 여러분이 지키기가 쉽단 말이죠. 자, 그리고 가슴 운동했어요. 근데 가슴 근육으로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가슴 운동을 가슴 근육만으로 하질 못합니다. 즉,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식사 잘 하시고 영양제 챙겨 드시고, 단백질 조금 챙겨 드시려고 하면 요거는 벌써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와요. 자, 요렇게.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어떤 문제가 오느냐. 자, 가슴 운동을 하는데 뭡니까? 가슴 근육만으로 못해요. 즉 뭐냐? 어깨 전면삼각근이나 상완 삼두근을 써서 하고 있으면서 가슴 근육이 약간 껴들어 있거나, 가슴 근육하고 전면삼각근하고 삼두근이 비슷한 수준의 이제 어떤 비율로 가슴 운동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가슴 근육과 엉뚱한 타 근육이 동일하게 일을 나눠서 같이 하더라. 그러면 어디에도 상처가 나지 않는, 즉 가슴 근육 운동을 가슴 근육만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우리가 가슴 운동을 가슴 근육만으로 할 수 있게 되면 나의 가슴 근육이 다룰 수 있는, 내가 그냥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 나의 가슴 근육의 사용만으로 다룰 수 있는 중량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가슴 근육으로 다룰 수 있는이라는 거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얘기하면 가슴 근육의 수축 뭐예요?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 가슴 근육으로 다룰 수 있는 가슴 근육의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만으로 다룰 수 있는 중량을 우리가 알게 되어야지만 뭘 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인 세트와 반복수를 적용시킬 수가 있죠. 자,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웜업 세트, 가벼운 중량부터 내가 가슴 근육을 컨트롤해서 세트당 중량을 살짝씩 올리면서 부하가 늘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나는 근육을 컨트롤하는 것을 단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또 심박이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주면서 근육 세포가 일을 하는 어떤 적응 단계. 웜업 세트에서 근상처를 발생시키는 본 세트까지, 그리고 본 세트에서는 근육 성장을 시킬 수 있는 8회에서 10회 정도의 반복. 8개에서 10개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슴 근육의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만으로 8개, 10개가 간당간당하게 아슬아슬하게 될 수 있는 중량이 적용이 딱 되었을 때 근육 성장을 위한 근상처 조건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을 잠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제가 그림을 그린다면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 거예요. 식사, 탄수화물 섭취, 이제 실제 보디빌더들도 이제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아예 끊고 막 며칠 동안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탄수화물이 뭔지부터 모르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뭐다라는 걸 알면 끊을 수가 없어요. 왜? 로딩을 위해서 하루 정도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무탄이라고 해서 아예 탄수화물을 끊고 며칠 동안 생활하는 것은 이 생리학적, 영양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의 중요성. 우리 뇌는요, 당만 써요. 근데 당 섭취를 안 해. 무탄이야. 당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이 부족해지니까 뇌가 돌아가겠습니까? 뇌는 당만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뇌세포가. 근데 당이 없으니까 뇌가 기능을 잘 발휘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면역 기능 떨어지고 지방도 에너지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소화 기능 장애 이런 거 다 오는 거예요. 배설도 안 되죠. 변비가 오지. 면역력 떨어지니까 피부 트러블 나고 감기 같은 거 잘 걸리고. 그러니까 영양학적, 생리학적 지식이 제대로 안 박혀 있는 사람은 그런 어디서 누가 좀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 혹해서 한단 말이에요.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이야기가 잠시 나왔지만 자, 본론으로 돌아오면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매우 잘해야 돼요. 어떻게? 근육을 써서 근육을 사용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근육을 사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근육을 써서 운동을 할 때 가슴 근육을 키우고 싶어. 그러면 가슴 근육만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게 돼요? 내가 가슴 근육만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면 내가 다룰 수 있는 중량을 알게 됩니다. 근성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량, 나의 가슴 근육의 사용만으로 다룰 수 있는 최대치 중량의 60에서 80%다. 예를 들어서 근성장을 시키는 무게는 내가 다룰 수 있는 가슴 근육만으로 그냥 내가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의 60%, 80% 이런 건 의미가 없지. 온몸으로 들어버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슴 근육만으로 다룰 수 있는 중량의 60에서 80%와 뭡니까? 세트와 반복 수가 웜업에서 상처내는 본 세트, 근상처를 발생시키는 8회에서 10회 될 듯 말 듯 하는 세트, 요거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웜업 세트부터 올라가서 근상처 내는 세트는
많으면 2개,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뒤에 붙여서 드롭 세트를 하나, 2개 정도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그리자면, 자, 웜업 15개, 웜업 15개, 웜업 12, 그 다음에 웜업 10. 자, 근상천에는 세트 8, 8, 8. 근데 8, 8, 8을 약간 드롭식으로 8에서 6회, 8에서 6회, 8에서 6회.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 벤치프레스가 한 종목이 6세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있죠. 야, 가슴 운동 6세트 해서 운동이 됩니까? 가슴 운동 그래도 한 20세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벤치프레스 한 20세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효율적인 선택을 하면 돼요. 가슴 근육만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중량을 알게 되고 세트와 반복수를 적용시킵니다. 얘네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딱 이루어지면 요 3가지, 3박자가 딱 적용되고 맞아떨어지는 순간 뭐예요?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바로 포인트. 근육 성장을 위한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예요? 운동. 아까 여기 있었죠? 가슴 운동은 가슴 근육으로 해야 되는데 가슴 근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깨랑 팔로 하면서 가슴이 약간 껴들어 있던지 아니면 같이 해. 온몸으로 또 같이 해. 아니면 가슴 근육으로 처음에 잘 하다가 근상처가 발생되는 세트에서 엉뚱하게 어깨랑 팔을 같이 써. 그러니까 웜업 세트는 가슴으로 잘 하다가 뒤에 가서 온몸으로 해버려. 그러니까 근상처가 안 나. 가슴으로 잘 하다가 마지막엔 근상처가 안 나. 운동을 말아먹는 거지. 자,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만 해야 돼요. 기능적으로 어떻게?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의 지속적인 사용에 의해서, 가슴 근육의 사용에 의해서. 그러면 중량을 알게 되고 세트와 반복수를 적용시키면 근육은 커진다. 그래서 요 공식을 적용시켜서 PT를 받으시는 회원님의 근육을 키워드리고 있고 보디빌딩 선수 육성 제자분들의 근육을 키워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슴 운동을 가슴 근육만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가슴 운동을 가슴 근육만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루 3번의 식사와 단백질,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권장량 60에서 70, 많아야 100, 꼬박꼬박이 아니라 한 번 정도 걸르셔도 된다. 비타민 같은 종류도 우리 몸의 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보유분이 있는데 뭐 섭취를 지속적으로 안 하던 분들은 저장도 안 돼 있겠지만 우리가 한두 번 빼먹고 안 먹는다고 해서 큰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뇌도 지속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당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근력 운동까지 하면 당을 근육 세포가 더 갖다 써. 근육 세포가 생존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일을 해서 더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 소비가 엄청 커지지. 그런데 거기다가 무탄을 한다고? 아유, 도대체 또 그런 분들에게 지도를 받으러 가는 분들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오늘 포인트는 뭡니까? 자,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한번 해볼게요. 밑줄 쫙! 자, 학교 선생님들처럼 옛날에 밑줄 쫙! 자, 근육 성장 원리는 뭐예요? 간단해요. 자, 복잡하게 얘기하면 생리학적, 영양학적, 해부학적, 근육 기능학적인 부분이 접목이 딱 됐을 때 근육 성장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근육 성장인데 어느 근육의 성장이야? 가슴, 또는 광배근이다. 그러면 가슴 운동은 가슴 근육으로 해야 되겠죠. 광배근 운동은 광배근으로 해야 되겠죠. 그냥 가슴 운동이라는 거 막 따라하고 아무 근육 써서 막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자, 가슴 근육을 써서 기능적으로 써서 가슴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중량과 세트 반복수 적용에 의해서 근육 성장이 이루어지더라. 이게 과학적인 공식이에요. 이미 수세 기에 걸쳐서 많은 학자분들이 이미 밝혀낸 이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실제 회원에게 적용시키고 회원을 지도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파악해서 고쳐주고 수정해주고
이분이 운동을 어느 정도 잘하게 됐을 때 또 그 느낌만을 따라가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잡아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전문 트레이너입니다. 자, 전문 트레이너.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역시도 이 공식대로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될 분들 중에는 아마 저에게 지금 지도를 받는 회원님 또는 선수 육성 제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지도 받을 때 제가 뭘 해드렸습니까? 가슴 운동을 가슴 근육만으로 할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슴 근육을 쓰는 게 뭐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가슴 근육을 지속적으로 쓰는 게 뭐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어깨와 삼두근이 껴드는 게 뭐다, 얘네를 안 쓰는 건 뭐다, 또 앞어깨 운동을 하면서 전면상하근을 쓰는 걸 알려드려요. 그러면 근육을 쓰는 걸 알게 되니까 쓰지 않는 방법도 알게 되겠죠. 그게 복합적으로 진행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근육만 쓰고 다른 근육을 쓰지 않게 내 근육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근성장을 위한 중량을 찾아가면서 어느 정도 중량이 올라갔을 때 강도가 세질 때 가슴 근육을 기능적으로 잘 쓰시다가 강도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승모근을 써서 경직이 된다든지 또는 전면삼각근 또는 삼두근을 써서 한다든지 또는 광배근을 써서 한다든지 또는 측면삼각근을 써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잡아서 가슴 근육의 기능적인 한계점에서도 다른 근육이 껴드는 것을 못하게 스스로 파악하고 제어하는 것이 습관화될 때까지 지도를 해서 반복수와 세트를 적용시켜서 근육 성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습관화되면 그때부터는 트레이닝이에요. 와서 자, 오늘은 가슴 운동 덤벨로 할게요. 덤벨로 웜업은 몇 킬로부터 몇 회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전체 구간으로 요거는 좀 짧게 해서 이렇게 짧은 구간으로 해서 몇 세트 하고 플라이 갔다가 오늘은 크로스오버로 아래쪽 섬유 본인 써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서 진행하면서 제가 파악하는 게 있고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혹시 놓칠 수가 있어서 물어보죠. 다른 근육 어떻게 들어오지 않아요? 개입 안 됐어?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런 수준의 트레이닝 바로 근육 성장 원리.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심을 갖고 내가 근육을 키우고 싶어. 자, 근육을 키우고 싶어 하는 분들은 벌써 어디선가 찾아보고 했을 거예요. 가장 기본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 이제 뭐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해서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기본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 기초가 뭔지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게 되기까지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방법들을 알려주는 뭔가 사이비 같은데 흔들리는 겁니다. 근육을 성장시키는 반복수 8개에서 10개, 세트수 뭐 6개, 뭐 5세트, 중량 60, 80. 가슴 근육을 운동할 때 가슴 근육 빼고 다른 데가 엉뚱하게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가슴 운동을 하면 가슴 근육만 아파요. 그리고 또 가슴 근육만 아프다고 해서 다른 근육이 껴들지 않았다. 그건 아닙니다. 다른 근육이 껴들어도 가슴 근육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용감이 들지 않는 근육까지 실제로 통제하면서 실제 성장을 만드는 이 공식이 진짜 절묘하게 적용이 탁 돼야 돼요. 그런데 가슴 근육 운동을 가슴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트레이너는요, 뭐 15개, 20회, 막 30회 시키도 고반복 시키기도 하고 엄청 무겁게 해서 막 3개, 6개 시키기도 하고 이런 이미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8개, 10개에서 또 세트, 웜업 세트, 피라미드 세트 이런 세트가 존재하는 이유 운동 세트 방식이죠. 운동 세트 방식. 이런 게 왜 나왔고 이런 걸 왜 이거 하면은 왜 근육이 성장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트레이너들은 뭐예요? 자기가 적용이 안 돼. 이걸 할 줄을 몰라. 근육도 쓸 줄 몰라. 그러니까 세트나 세트 방식 이런 게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해. 그러다가 얼추 가슴 근육에 상처가 약간 났어. 커졌어.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커졌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 왜냐면 과학적인 공식 세트 방식대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안 커졌어요. 그런데 안 커지니까 뭐 이런 별짓을 다 해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기처럼 이런저런 짓거리 한 사람 거를 따라서 또 해보는 게 있지.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 있잖아요. 과학적 공식대로 운동을 해서 몸을 못 키워. 그러니까 막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고반복해야 된다. 저중량 고반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자기도 근육이 안 커지니까 아, 저 사람 말 듣고 한번 따라해볼까? 자기도 저중량 막 고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얼추 가슴이 약간 쓰여서 갑자기 가슴이 커져. 그러면 아, 역시 가슴 근육 성장은 저중량 고반복이 최고다. 아니, 근육 성장을 위한 세트는 내가 다룰 수 있는 중량의 60에서 80% 범위에서 8회 10회가 간당간당하게 이미 검증돼 있다고 우리 근육 세포에 대해서. 그런데 본인이 가슴 운동을 가슴만으로 할 줄 모르고 막 그냥 행위를 하면서 8개, 10개 뭐 세트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근육이 안 커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가 뭐가 좀 된 것 같으니까 또 그게 방법이다. 자기 회원한테는 또 그렇게 시켜. 저중량 고반복 막 하다가 운 좋게 딱 커졌어요. 이거구나. 자기 회원한테 고중량 고반복 막 시켜. 그러니까 회원은 저중량 고반복. 자기가 저중량 고반복 막 하다 보니까 가슴이 어떻게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자기 회원한테 저중량 고반복을 막 시켜. 그러니까 회원은 저 가벼운 거를 고반복을 하니까 가슴 근육 쓰는 거 알려주지도 않았잖아. 못 알려주잖아. 수준이 안 되니까. 어깨랑 팔로 고반복을 하니까 어깨랑 팔이 막 터지려고 그래. 막 승모까지 경직돼서 막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참 답답한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또 제가 하게 되는데요. 요즘 퍼스널 트레이너들은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트레이너들이 동작 자세, 즉 모양을 알려주는 수준의 지도를 하고 있으면 퍼스널 트레이너는 동작 자세를 알려줘서 해결이 안 되는 여러분을 위해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주는 게 퍼스널 트레이너예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퍼스널 트레이너가 없습니다. 왜냐? 동작 자세를 알려주던 일반 트레이너들이 다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어 있어요. 그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트레이너들도 뭡니까? 다 그 정도만 하면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트레이너들은 뭐예요? 이름만 퍼스널 트레이너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퍼스널 트레이너다라는 이제 호칭을 사용을 안 해야 되는 어떤 시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구분은 져야 되죠. 너네는 퍼스널 트레이너가 아니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주지도 못해. 그런데 동작 자세만 알려줘. 그럼 일반 트레이너잖아. 그런데 요즘 시대는 동작 자세만 알려주는 그 수준의 트레이너들이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뭡니까? 저는 동작 자세를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주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수준이 아니죠. 근데 저들이 자기들이 퍼스널 트레이너래.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마스터? 뭐라고 해야 돼요? 사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근육 성장 원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어디서 들으셨었고, 여러분들이 처음 웨이트를 시작할 때 어디선가 들으셨었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시도를 했었고, 그렇게 되고 싶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그럴싸한 것들만 듣고 막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년, 10년 가면 엉뚱하게 팔꿈치 관절이 나가지, 어깨 관절 다치지, 부상만 오는 겁니다. 가슴 운동을 잘 가슴으로 해서 과학적 공식을 적용시켜서 가슴 근육의 상처를 발생시켜서 아미노와 단백질 효과에 의해서 합성에 의해서 가슴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가슴 운동을 해서 팔꿈치에 상처를 내주고 어깨 관절에 상처를 내주고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한 지도자를 여러분이 만나고 있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육 성장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약간 살을 좀 붙여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근육 성장 원리는요, 생리학적, 영양학적, 해부학, 근육의 기능학적 부분의 적용. 뭡니까? 이제 내가 운동을 해서 근상처를 발생시켜서 회복이 되면서 근육이 커져. 또는 근육 세포가 일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 단백질 또는 다른 기능들을 유지하기 위한 비타민, 이런 모든 건강한 식사와 오버하지 않는 단백질의 공급, 그리고 끊이질 않는 당의 공급, 기초자세량과 활동량과 나의 운동량까지 고려한 그런 식사를 통해서 내 몸의 기본적인 걸 세팅을 딱 해놓은 상태, 건강한 상태, 내가 뭘 했을 때 바로 반응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다가
가슴 운동을 가슴 근육만으로 딱 해서 과학적인 세트와 반복수 이런 공식이 딱 떨어지면 바로 그냥 커져요. 그냥 쭉쭉쭉쭉 커져. 내 회원도 요것만 할 수 있게 딱 만들어 드리면 쭉쭉쭉쭉 커져. 바로 그게 뭡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 몸도 바뀌게 되는 거고, 저도 근육이 커지는 거고, 제 회원님과 제자분들도 커지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저도 보디빌딩에 심취했었고요. 저도 근육 많이 키웠었습니다. 다 이 공식대로 키운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 몸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푸르. 우리 인간 다 똑같은 거예요. 몸의 기능적인 부분들, 그리고 가슴 근육으로 뭘 할 수 있냐. 여러분이 가슴 운동할 때 가슴 근육만 쓰느냐? 저는 가슴 근육만 쓴다. 여러분은 가슴 근육만으로 끝내느냐? 여러분은 가슴 근육을 쓰다가 마지막에 전면삼각근, 삼두근을 쓰더라. 또는 측면삼각근을 쓰더라. 또는 광배근을 쓰더라. 그런 수준이 다른 겁니다. 뭐냐?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디가 쓰이고 있고 어디가 안 쓰이고 있고, 교묘하게 모양을 따라할 수는 있지만 이 안에서 어디가 쓰이고 어디가 안 쓰이고 이걸 통제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하고 있느냐? 그 차이점. 그래서 근육 성장 원리 이겁니다. 영양학적인, 생리학적인, 해부학, 근육, 기능학적인 부분, 에너지와 영양 섭취, 3대 영양소와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소 공급, 그리고 실제 근육을 성장시킬 수 있는 운동은 그 근육만으로 했을 때 중량도 알게 되고 반복수 세트수를 적용시켜서 근상처를 발생시켜서 성장이 되더라.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건 아닐 겁니다. 또는 안 들었어도 2016년도에 제가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 시작해서 여러 영상들, 이제 근육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인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는 영상들을 많이 촬영을 했어요. 그 영상들 속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들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되새기는 어떤 시간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이 부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대로 내가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근육이 안 커진다. 그러면 뭔가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긋나고 있는 게 뭐냐? 대부분 99.9%가 요거라는 겁니다. 요거. 9.9는 아니지. 자, 99.9%. 야, 순도 99.9%는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한 가지 또 팁을 드릴게요. 이두근을 써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 이두근을 써서 이두근의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에서 단축성 수축으로 운동을 한다. 자, 이두근 운동은요,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지죠. 프레이트 같은 경우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자, 올라오게 하고 올라오게. 어떻게든 전면 삼각근을 쓰던 승모근을 쓰던 광배근을 쓰던 측면 삼각근을 써서 같이 하던 이두근은 접어졌다 펴지는 이 역할만 하면 이두근은 커질 수가 있어요. 삼두근은 반대죠. 그러니까 엉뚱한 근육을 좀 쓰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낼 수밖에 없어. 이 일의 주인공은 이두근과 삼두근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팔 근육은 누구나 조금 열심히 노력하면 조금 키우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두근의 바깥과 안쪽, 그리고 아래 위, 중앙치, 그리고 뭡니까? 옆에 상완, 그리고 삼두근도 장도 내축, 외축. 이게 세분화시켜서 성장시키는 거는 어렵죠. 근육을 사용하고 통제하는 수준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두근 운동이라는 거 이렇게 따라하고 삼두근 운동이라는 거 막 따라하면 이두근, 삼두근이 안 쓰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냥 막 열심히 막 하니까 이두근하고 삼두가 좀 커진 것 같아. 근데 이상한 모양으로 막 커지겠지. 근데 아무튼 커졌단 말이야. 근데 가슴 운동, 광배 운동을 막 해. 어깨 운동도 막 해. 아니, 나는 이두랑 삼두랑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안 커진단 말이야. 왜? 이두랑 삼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느 정도 운 좋게 조금 걔네가 쓰이면은 커집니다. 하지만 전체 모든 섬유가 다 커지는 거는 근육을 잘 컨트롤 해야 되고요. 이두랑 삼두가 조금 커질 줄 알았다, 조금 커졌다 해도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가슴 근육이
팔을 움직여줘야 되고, 광배근이 팔을 움직여주고 있어야 되고, 어깨, 뭐, 전면, 측면, 후면, 이 삼각근이 팔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깨랑 팔로 다 하고 있죠. 가슴 운동을 어깨랑 팔로 해요. 광배근도 어깨랑 팔로 해. 정작 어깨는 승모근하고 팔로 해. 여벅기 운동은 앞어깨로 막 하려고 그래. 여벅기 운동을 앞어깨로 막 하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앞어깨 운동은 또 가슴, 윗가슴을 써서 막 하려고 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할 줄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다 뭐다?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못해. 광배 운동을 광배근 운동으로 못해. 여벅기 운동은 여벅기 운동, 여벅기 근육으로 못해요. 그게 99.9%가 근육 성장을 못하는 분들의 이유가 99.9%가 뭐다? 운동을 그 근육으로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동작, 자세, 모양 실컷 따라하고 있죠. 근육을 사용하고 컨트롤해서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가 진짜 가슴 근육만으로 하다가 근상처가 발생될 수 있는 중량으로 8개, 10개 근상처, 이야, 6, 와우, 7, 8, 가슴 근육만으로 다른 데 껴들려고 그래. 안 쓰면 안 돼. 이러면서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동작 자세를 알려주는 그런 수준의 트레이너들을 퍼스널 트레이너로 믿고 비싼 돈을 내면서 행위만 계속하면서 엉뚱한 근육이 아프고 근육 가슴 운동하면 가슴 근육에 상처가 발생돼야 되는데 팔꿈치에 상처가 발생되고 인대 조직에 상처가 발생되고 척추에 상처가 발생되고 그 뭡니까 그게? 예? 그렇죠? 그래서 근육 성장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기초 기본이라는 거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펼쳐져야 되는데 대부분 웨이트를 하시다 보면요. 기초 기본을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니까 이거를 제껴두고 다른 뭔가를 자꾸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다가 끝나요 그냥. 무게만 많이 들고 있던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관절 같은 데 다 부상이 와 있던지 시간만 많이 보내져 있고 PT를 계속 받았으면 여러분 경제적인 피해만 많이 본 거죠. 그런 이제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육 성장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JM 워커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위한 이제 다양한 이제 정보들 이해를 시키려는 그런 영상들, 운동은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동작 자세를 알려주는 수준의 트레이너가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면서 그렇게 과학적 공식들이 적용돼서 실제 몸을 바꿔드리는 극소수의 실제 전문 트레이너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그래서 다음번 또 이제 영상에서 여러분을 위한 또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영상을 촬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에 처음 시작했던 JM 워크업. 자, 그때처럼 Back to the 2016. 자, 뭡니까? Back to the 2016년 JM 워크업.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과 과학적 웨이트를 지도하고 있는 실제 전문가의 수준 차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더욱이 또 여러분들이 놓쳤던 여러분이 시도를 했지만 몰랐던 또는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했던 부분들이 펼쳐집니다. 이제 그래서 영상 아직까지 이제 구독 신청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지금 막 이런 어떤 과학적 공식을 처음에 들었으면서도 내가 이거를 못하니까 엉뚱한 방법들을 막 어디서 보고 막 하고 있을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또 이 영상을 접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이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구독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JM 워커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JM 워크아웃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으로 된 카페가 한 2개가 더 있더라고요. 가입자 수는 되게 적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니에요. JM 워크아웃 카페를 약간 따라서 뭔가 하려고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JM 워커 유튜브 카페, 공식 카페는요, 여러분이 탁 보시는 순간 벌써 알게 됩니다. 가입자 수도 많고 제 유튜브 영상들이 카테고리별로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과 닉네임을 바꾸는 어떤 등업 절차에 따라서 추후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동안 진행되었던 JM 세미나와 JM 워크아웃에 또 참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요. 카페 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페 이름은요, JM 워크아웃입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부분 이렇게 보시면요, 카페 링크도 걸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가슴 운동을 가슴 근육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존에 벌써 16년도에 업로드가 된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이라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 아래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은 목표 근육 사용 기술 가슴 편, 목표 근육 사용 기술 뭐 측면 상박근 편 이렇게 해서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한 번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소가 좀 좋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조금 화질이 좋지 않더라도 저희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는 영상들일 겁니다. 자, 아무튼 근육 성장 원리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보고 기초 기본을 좀 놓치고 이렇게 헤매고 있을 분들 다시 뭔가 기본을 내 것으로 만든 상태에서 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이제 영상에서 여러분께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